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가 날 때까지 긁고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은 가려움증일지라도 제가 곧 말씀드릴 세 부위에 나타난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 신장 또는 혈액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죽음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건조한 겨울 날씨 때문일 거야, 새 비누 때문일 거야, 나이가 들어 피부가 약해진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적지 않은 어르신들을 병원 침대로 직행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진호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서울과 부산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와서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라는 아주 간단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간은 이미 섬유화되었고 신장은 이미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혈액은 이미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움증의 위험성은 단순히 피부의 불쾌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긁거나 급히 연고를 바르거나 임시방편으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고음을 끈 것일 뿐 질병의 불씨는 여전히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가려움증은 몸이 쉬는 밤에 자주 나타날까? 바로 그때가 간과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이 약해지고 신장이 지쳐 독소가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넘쳐 흘러 피부 아래 수백만 개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뒤척이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피부 가려움증이 아니라 몸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심지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병이 발견되기 전에 지속적인 전신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례를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61세에 은퇴한 교사이신 김 선생님은 밤에 등 전체가 가렵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이나 침대 시트가 깨끗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가렵기만 한데요. 의사 선생님, 보시다시피 때로는 가려움증이 우리 몸이 보내는 유일한 도움 요청 편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완전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적시에 개입한다면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올바르게 조절될 때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위험한 3가지 가려움증 부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수많은 환자들의 피와 눈물로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려워야 정말 걱정해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려워도 괜찮은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달만 가려워도 응급실에 입원한 사람도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히 심각한 3가지 가려움증 부위를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간 기능 저하 당뇨병 또는 혈액순환 장애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1. 목덜미와 등 위쪽 가려움증.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변할 때 혹시 일을 하거나 저녁에 쉬는 동안 뒷목에서 시작하여 어깨뼈를 따라 퍼지는 은은한 가려움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피부 가려움증이 아니라 장기간의 신경성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겪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피부의 피지선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특히 땀과 유분이 많이 쌓이고 옷깃과 머리카락에 자주 마찰되는 목덜미 부위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피부는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직 근로자, 버스 운전기사 또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신적으로 긴장된 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때 뒷목 가려움증, 비듬, 심지어 건선 재발을 겪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샴푸를 바꾸거나 비듬약을 바르기만 할 뿐 근본 원인 즉 과부하된 정신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목, 어깨, 뒷목 부위의 만성 가려움증 환자 그룹에서 72%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10분씩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마사지하며 심지어 뒷목에 로즈마리 오일이나 생강 오일을 바르기만 해도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심호흡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특히 베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십시오. 더러운 베개 하나만으로도 뒷목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려움증이 소중한 잠을 잃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천천히 살아가도록 돕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2.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증, 혈액과 혈당의 경고. 이제 여러분의 두 다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최근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서 있거나 많이 걸은 후에 그렇다면 서둘러 양말이나 건조한 피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이라는 신호, 즉 정맥 부전이거나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정맥계가 약해지면 이는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펌프질되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종아리는 더 이상 근육이 아니라 마치 고인 연못처럼 노폐물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약해진 혈관벽을 통해 스며들어 내부에서 염증과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따끔거리고 묵직하며 불쾌한 느낌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장기간 높은 혈당은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손상시켜 다리 피부를 건조하고 갈라지게 하며 감염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64세의 초회 선생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전 공무원으로 여전히 건강했지만 가끔 다리가 가렵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긁기만 했습니다. 발목에 피 나는 가려움증이 3주 동안 낫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빠르게 퍼지는 감염성 궤양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가렵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일들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일 저녁 15분씩 다리를 높이 드십시오. 의자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정통의학 지침에서 권장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십시오. 피부가 건조하다면 요소 함유 크림으로 다리 피부를 보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혈당을 검사하십시오. 만약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매일 발을 관리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지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작은 가려움증 때문에 소중한 신체 일부와 맞바꾸게 하지 마십시오. 3.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잘 생각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가려움증 부위인 손바닥과 발바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발은 많이 접촉하니 가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밤에 특히 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저는 여러분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간의 도움 요청 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간은 거대한 혈액
여과 공장처럼 작동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담즙을 조절하며 수백 가지 중요한 기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간이 음주, 약물 간염, 고지혈증 등으로 손상되면 독소, 특히 담즙산과 히스타민이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피로감과 황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경 밀도가 높은 손바닥과 발바닥 부위의 피부 아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합니다. 왜 밤에 가려울까요? 그때가 간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이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개미에게 물린 듯 따끔거리고 안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화끈거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할 동반 증상 소변이 진한 색, 옅은 색변 피부와 눈의 황달, 원인 불명의 피로감, 한낮의 졸음입니다. 저의 조언,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술을 완전히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녹색 채소, 당근, 흰 물을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지방간 B형, C형 간염을 앓았거나 많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출처불명의 간 영양제를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해진 간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종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목덜미, 다리, 손, 이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이별의 종소리가 아니라 경고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가려움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가장 위험한 3가지 가려움증 부위인 목덜미, 다리, 그리고 손바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불편하고 더 넓게 퍼지며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종류의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이 더 이상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온몸으로 퍼지는 폭풍이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흔한 증상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제가 온몸으로 퍼지는 가려움증이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의료재앙의 징후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한 환자에게 언제부터 가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작년 말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비누 때문이거나 건조한 겨울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연고를 바르고 긁기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 결과를 보니 그분의 간은 이미 섬유화 징후를 보였고 신장은 40% 미만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려움증은 피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액에서, 간에서, 신장에서, 즉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신 가려움증, 즉 한 곳만이 아니라 등, 배, 팔, 다리, 가슴, 목 전체가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이 가렵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피부에서 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 내부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 치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노년층이 전신 가려움증을 겪게 되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며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만성 신부전 독소로 질식하는 몸 고통의 영역으로 변하는 피부. 만약 밤에 특히 등팔배 부위가 많이 가렵고 불면증을 동반하며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긁어야 한다면 신장이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몸의 정교한 여과기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요소인 그리고 대사 독소와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한 신장에 의해 엄격히 조절되는 인포스포루스는 수치가 높아져 온몸을 돌아다니며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 마치 누가 피부 아래에 고춧가루를 뿌린 듯이 따끔거리고 가려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물풍선처럼 부어오르고 소변량이 줄어들며 심지어 독소가 혈액에 스며들어 금속성 비린내 같은 이상한 입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사례를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의 이 할머니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셨는데 음식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증가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만성 신부전의 명확한 징후였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피가 날 때까지 긁어 피부 감염을 일으켰고 잘 낫지 않는 궤양을 만들었으며 이는 면역 체계를 더욱 약화시켜 작은 문제를 일련의 재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원인 불명의 전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억지로 긁지 마십시오. 긁는다고 혈액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독소가 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레아티닌 혈액 요소 질소 사구체 여과율 지수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많은 독소에 잠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부전이 정말 있다면 치료가 빠를수록 회복 기회가 더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망가질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가렵기만 할 뿐입니다. 2. 백혈병 가려움증이 혈액 한 방울 한 방울의 이상 신호일 때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 질환, 특히 백혈병으로 인한 가려움증입니다. 여러분은 왜 혈액이 가려움증을 유발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급성 백혈병 적혈구 증가증과 같은 질병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갑자기 증가할 때 그것들은 전신의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하며 그중 하나가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물질은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가려움증이 고정된 부위 없이 오늘은 팔, 내일은 가슴, 그 다음에는 머리 등등 여러 부위를 돌아다니며 붉은 반점이나 발진이 없지만 점점 더 지속되고 긁을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끊이지 않는 미열밤에 베개 커버를 적실 정도로 땀을 흘림, 가벼운 충돌에도 쉽게 멍이 드는 증상과 같은 다른 징후들이 동반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즉시 혈액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참아내는 습관 또는 영양 보충으로 넘어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이상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약이나 인삼차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골수 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PET 촬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59세의 전직 회계 책임자였던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려움증과 체중 감소 때문에 진찰을 받으러 오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 후 만성 백혈병으로 밝혀졌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덕분에 그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여전히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가려움증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3. 간과 담낭의 문제. 담즙산이 피부에 적이 될 때 원인 불명의 전신 가려움증, 특히 밤에 심하고 진한 소변, 찰흙색, 옅은 변 가벼운 복부, 팩만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메스꺼움을 동반한다면 저는 여러분 간 또는 담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 소화를 돕는 액체인 담즙산을 생산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담즙산을 생산하여 담낭으로 보내고 그 후 소장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담관이 결석염증 또는 종양으로 막히거나 간이 제대로 처리할 만큼 건강하지 않을 때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담즙산은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에 도달하여 특징적인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발진이나 두드러기는 없지만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가렵고 특히 밤에 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무리 많은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 간담도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담즙 정체 환자의 70%가 전신 가려움증 증상을 보였으며 이는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도 흔히 나타나는 징후였습니다. 즉 GGT 빌리루빈 간 효소, ALT, AST 검사 또는 간담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한다면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분 특히 지방간 B형, C형 간염을 앓았거나 장기간 음주를 해왔던 분들께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간담도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10만 원도 차해되지 않는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간 수술을 나중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려움증은 간의 가장 가벼운 증상입니다. 침묵은 간이 너무 약해져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전신 가려움증 작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특히 이유 없이 불쾌한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혈액간, 신장, 그리고 순환계를 검사하십시오. 경고음을 잠재우기 위해 긁지 마십시오.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씨를 찾아 나서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한 번의 조기 진찰이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들 옆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몇 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가려움증이 전신으로 퍼질 때 그것은 단순히 피부의 불쾌감을 넘어간 신장 또는 혈액에서 오는 생사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가렵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복잡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3가지 가장 중요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실행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긁는 것은 반사작용이지만 행동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전략 1.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라. 가려움증이 항상 몸 안의 위험한 질병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범인이 우리 주변에 익숙한 물건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상생활에 새로 나타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산 스웨터는 보기에는 예쁘고 따뜻하지만 섬유에는 제조 과정에서 나온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얇고 민감해진 피부에 닿으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강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의 완벽하게 살균된다고 광고하는 세제도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너무 강력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층을 파괴하고 그 결과 은은하게 따끔거리는 가려움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새로 바꾼 샴푸나 해외에서 자녀나 손주들이 보내온 보습 크림이 피부 관리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65세의 강 할머니 사례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2주 넘게 온몸이 가려운 상태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 신장,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최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허브 샴푸로 바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샴푸 사용을 중단하자 단 3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려움증이 항상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아니며 때로는 몸이 새로 들어온 낯선 요소에 대해 항의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주었는가? 새 옷, 낯선 화장품, 새로 섭취하기 시작한 건강기능식품일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몸은 여러분에게 가장 명확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사라지면 가려움증도 함께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2. 몸속부터 정화하라. 피부는 스스로 해독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피부는 우리에게 스스로 말할 줄 모릅니다. 진정으로 소리내고 있는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그리고 혈액을 항상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 신장장이 바로 그 무거운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필터들이 과부하되면 독소가 축적되고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 결과는 건조하고 각질이 일며 이유 없는 만성 가려움증입니다. 만약 가려움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단순히 연고를 바르거나 긁어서 불편함을 덜어내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식사와 수면이라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간과 신장에 매우 해로운 익숙한 3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그것은 과자와 청량음료에 많은 정제, 설탕, 빵, 라면, 비스킷에 들어있는 흰 밀가루, 그리고 소시지, 통조림,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간은 과로하고 신장은 제때 여과하지 못해 느려지게 만들며 그 결과는 피부가 수분을 잃고 약해져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신 현대 과학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오랜 민간요법도 우리에게 해독 음식을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물을 다시마나 뼈와 함께 끓인 국은 오랫동안 간을 시원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도우며 해독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볶은 보리차는 부드러운 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간에 효율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닭똥나무 잎이나 금은화, 잎을 달인 물은 이제 몸속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도우며 은은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여러분의 소변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탁하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간과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변을 수정처럼 맑게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은 간과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십시오.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말입니다. 아마 처음 1, 2일 동안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후에는 몸이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피부가 더 맑아지고 가려움증이 완화되며 잠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기관인 간과 신장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몸속부터 정화하는 것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꾸준하고 규칙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쫓는 대신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략 3. 너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되게 늦습니다. 저는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서 몇 주 정도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다릴수록 더 가렵고 잠들기 어려웠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신장이 거의 절반이나 망가졌다고 하시더군요. 그것은 제가 여전히 잊지 못하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특히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평소처럼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함, 황달 소변 색깔이 진하게 변함, 또는 야간요 증상과 같은 다른 징후들이 가려움증과 동반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피부 가려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에 대한 신체의 경고입니다. 간이 약해지고 있거나 신장이 과부하되거나 혈당이 통제 불능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임의로 외용 연고를 사거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증상을 덮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질병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올바른 일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과 일반 진료과에 가십시오. 이곳에서 의사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과와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여러분은 적절한 전문 진료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의심되면 피부과 간담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소화기내과 당뇨병 갑상선 또는 대사장애와 관련된 위험이 있으면 내분비내과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혈액 검사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간 신장 기능, 혈당 수치, 혈중 지방 농도 또는 염증 징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위험한 질병들이 이러한 수치들 덕분에 조기 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진찰은 여러분이 수개월의 입원, 값비싼 수술을 피하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려움증은 제때 귀 기울이고 행동한다면 작은 불편함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너무 명확한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찰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3가지 전략은 들으면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하고 현실적이며 실천하기 쉬운 것이 5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몸을 제때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한 모든 분들이 남은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가려움증은 침묵 속에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증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치고 과부하된 몸을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분들은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스스로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질문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되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손발이 붓고 소변 색깔이 진하게 변하거나 혈액이 걸쭉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는 것일까요? 그 답은 분명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체는 결코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가려움증, 잠 못 이루는 밤,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모든 순간은 질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찍 문을 열어 원인을 찾고 해결하거나 못 들은 척하며 질병이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료 과정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무해해 보이는 가려움증도 한 사람의 평생을 구원하는 조용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김지은 할머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머니는 3개월 내내 손바닥이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 비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 세제로 바꾸고 고무장갑을 끼고 연고도 더 사서 발랐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긁고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온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간은 2단계 지방간이었고 담낭에는 작은 담석이 있었습니다. 담즙 흐름이 방해되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담즙산이 피부 아래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손바닥, 특히 밤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유발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된 덕분에 김지은 할머니는 합리적으로 조절된 영양 식단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가려움증은 사라졌고 초음파 결과는 간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려움증에 감사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간 검사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가려움증이 몸이 포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면 자신을 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건강과 수명까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가렵다면 무의식적으로 긁기만 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몸 자체로부터 오는 부드럽지만 엄격한 경고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조기 진찰, 간단한 혈액 검사가 평안한 노년과 남은 삶을 걱정 약병원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늘 대화하던 이웃이 몸의 도움 요청 편지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조용히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견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불필요한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 부분에 다짐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또는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적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으며 실제로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능동적으로 깨어있게 그리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을 가볍고 굳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질병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의존적이지 않은 노년을 선택하고 정체불명의 가려움증이
자녀와 손주들 사랑하는 이들 옆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공적인 목적만을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